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을 맞이하는 10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천년의 빛 고장 영광에서 전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에서 모인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땀과 열정 속에서 생활체육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슐런과 실내 조정 등 새로운 종목이 더해져 대회의 폭이 넓어졌고 AI 중계까지 도입돼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생생하게 전남 곳곳에 전달됐습니다. 승패를 넘어 포용과 교류의 의미를 더한 현장을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영광에서 천년의 빛 영광에서 꿈을 모아 하나로를 주제로 2025 전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2,25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해 생활체육 13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특히 올해는 슐런과 실내 조정이 정식 종목으로 새롭게 추가되면서 종목의 다양성과 참여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승패를 넘어 교류와 화합을 나누며 생활체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AI 실시간 중계방송이 도입됐습니다. 첨단 AI 카메라가 선수들의 땀과 열정을 생생하게 담아내 전국에 중계됐습니다. 영광군은 주요 경기장에 구급차와 응급구조 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안전한 경기 운영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대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을 통해 공감과 교류를 이어간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화합하는 모습에서 전남의 따뜻한 정과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지역사회 서비스의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맞춤형 복지를 통해 도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현장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꾸미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복지의 가치를 확인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는데요. 홍경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장흥실내체육관에서 202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한마당 축제를 열고 지역사회서비스의 성과와 가치를 도민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발굴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매월 이용료의 60%에서 90%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지난 2007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7만여 명이 참여했고 1,8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27개 사업이 운영돼 2만여 명 이상이 이용 중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과 이용자 등 1,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도민이 행복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주제로 열린 축제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함께 실제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건강 개선과 성취감을 전하며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있어 행복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에서 시민과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웃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광양을 주제로 복지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복지단체와 기관이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과 부스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복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사회가 더 따뜻하게 이어졌는데요.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5 광양시 사회복지 박람회가 시민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웃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광양을 주제로 시민과 복지기관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과 나눔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사회복지 박람회는 시민과 기관이 함께 사회복지의 가치를 나누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이 사회복지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접할 수 있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맞춤형 복지팀들이 협업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다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생을 달리하는 일들,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없도록 그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복지기관들을 소개하고 하는 일을 알리고 그와 더불어서 웃음을 주려고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식전 공연과 개회식, 유공자 표창, 웃음치료 강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홍보 체험 부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복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광양 시니어 클럽은 병뚜껑과 레진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키링 제작 체험을 선보였고 전남 농아인협회 광양시 지회는 수어 이름 쓰기와 수어 인사 배우기 부스를 운영하며 장애 이해와 소통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남부권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새로운 철도망이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23년의 긴 세월 끝에 완공된 목포 보성선은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이동권을 넓히고 지역 발전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목포에서 보성까지의 이동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철도 교통에서 소외됐던 서남권과 도서지역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리며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목포에서 보성을 잇는 목포 보성선 철도가 지난달 말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목포 보성선은 임성리역에서 영암, 해남, 강진, 장흥을 거쳐 신보성역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82.5km의 단선 전철로 1조 6천억 원이 투입돼 23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기존 철도가 남북축 중심이었다면 이번 노선은 전남 남부권을 횡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개통으로 목포에서 보성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2시간 16분에서 1시간 10분대로 줄어듭니다. 특히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등 서남권 주민과 완도, 진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도 서울과 부산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개통 초기 각 역에 직원을 배치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승차율이 50% 이상에 도달하면 전동차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목포 보성선 개통이 남부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을 모시고 도시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선선합니다. 네. 이게 정말 올 여름은 기억되는 더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앙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만 남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먼저 대담에 앞서 정복에 시청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전남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의회 의원 순천 출신 서동욱입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 의회 의장을 맡았던 경험을 통해서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 개선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전라남도 긴급 차량 출동 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예. 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 대응에서 골든타임은 곧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재난이나 재해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한 5분 정도로 보고 있고, 심정지와 같은 긴급이나 응급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4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골든타임을 지키는 문제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긴급하게 가장 우선순위를 좀 앞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골든타임도 정말 중요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신고가 됐는데도, 네. 긴급 차량 출동 지연은 곧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출동 장애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긴급 차량이 출동을 하는데 지체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골목길이나 주차되어 있는,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네, 그렇죠. 제일 1번이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워낙 도시가 이제 고층 건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도심 구조도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특성들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입하는데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을 갉아먹는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심에서 단 몇 분이라도 지체된다면은 결국에는 인명피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교통, 행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식이나 국민의식들이 해서 이런 출동 지연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관건이겠죠. 예. 그럼 그렇다면 조례 제정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조례 제정이 되면 가장 크게 기대하는 효과는 출동 시간의 단축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좀 강화한다든지, 도심의 체계 자체를, 도로 체계 자체를 좀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스마트 교통 체계라고 해서 이 사거리에가 보통 전광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전광판에 119 차량들이나 긴급 차량들이 갔을 때 그 메시지가 뜨면서 연동해서 신호 체계도 좀 바뀌어 나가는 스마트 교통 체계 변화, 이런 것들이 현장 도착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이 제도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 과정에서 문제점들도 서로 또 좀 끝나고 나서는 또 계속 평가하고 개선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는 또 이번에 특별한 또 개정안을 또 내셨습니다. 또 우리 복지TV와 컨텐츠가 또 딱 맞아 떨어지는 장애인들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또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이 조례를 개정안을 좀 낸 결정적인 이유라 할까요? 그것은 올해 5월 달에 강주 북구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이제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서 대피를 하지 못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장애인들보다는 장애인이 어떻게 보면은 안전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보음만 가지고 이들을 안전하게 좀 대피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자나 음성, 그다음에 안내판들을 설치하게끔 강제를 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동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법률상 제약과 또 그로 인한 도시지역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이제 자기들 생업을 이어가다가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와서 네.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지금 지키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의용소방대 법상 설치 기준이라는 것이 시하고 읍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동지역은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법률적인 사각지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고 재난이 한번 발생하면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도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심의 동단위에도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촉구 건의안이고요. 제가 좀 제출한 촉구 건의안을 보고 우리 순천의 김문수 국회의원께서 의용소방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뭐 조만간에 개정될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개정안을 보시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넓고 또 깊게 다양하게 또 분석하고 계시는 거 보지 느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말씀 더 다른 기회에서 다시 또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남 도민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난 앞에 더 이상 안전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되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입니다. 제가 전라남도의 의장을 지내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삼아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전남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안전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고흥군이 군민 600여 명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고 민선 8기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공영민 군수는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 목소리를 반영해 2030년 인구 10만 달성 비전을 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추석을 맞아 전라남도에서는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은 순천 지역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에게 위로와 위문품을 전달했고,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도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YC테크 박수관 회장도 추석을 맞이해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온정을 나누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노동조합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광양사랑 상품권 33억 원을 구매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구매가 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올해 총 86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구매하며 지역사회 상생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최근 전남 진도 방파제에서 낚시객이 테트라포트 사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 특성상 구조가 쉽지 않아 큰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테트라포트는 파도를 막는 중요한 구조물이지만 경사가 급하고 틈이 많아 한 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접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남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바닷가 방파제나 항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테트라포드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사방으로 뻗은 팔 모양의 독특한 형태는 파도의 충격을 분산시켜 해안과 시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친 바다를 막아내는 든든한 방파제의 핵심 자재지만 사람에게는 언제든 위험이 될 수 있는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테트라포드는 경사가 급해 쉽게 미끄러집니다. 구조물 사이에는 깊고 좁은 틈이 많아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낚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경관을 즐기거나 자리를 잡으려고 접근했다가 순식간에 추락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전남 진도군 수포망서 방파제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아들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테트라포드 사이 2.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깨를 다쳐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고 저수심 탓에 해경구조대의 접근도 쉽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인근 어선을 동원하고 소방과 협력해 약 30분 만에 남성을 구조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해경은 테트라포드는 구조적으로 추락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한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바다가 주는 즐거움은 안전이 지켜질 때 비로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최근 야외 활동이나 장거리 여행이 늘면서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뷰티 간편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행기나 캠핑장처럼 샤워와 세면이 어려운 환경에서 드라이 샴푸, 토너 패드, 멀티밤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페스티벌이나 야외 공연처럼 장시간 이동이 많은 자리에서도 간편템은 땀과 건조함을 동시에 해결해주며 활용도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패키지와 리필형 제품까지 더해져 지속 가능한 뷰티 트렌드로 확장될 전망인데요. 오늘은 야외 활동 속에서 빛나는 간편 뷰티템 트렌드에 대해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캠핑 같은 야외 활동을 하거나 비행기를 탔을 때 제대로 샤워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럴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뷰티템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사람들이 점점 더 바빠지고 이동도 잦아지면서 관리 방식도 최대한 편리하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화장대 앞에서만 가능했던 스킨케어나 헤어 관리가 이제는 물 없이, 장소 구애도 없이 간단하게 가능해졌죠. 종류로는 드라이 샴푸, 씹어먹는 치약, 또 토너 패드와 멀티밤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비행기 안으로 가볼까요? 장거리 여행으로 비행기에 오래 있다 보면 수분이 부족해 건조함이 정말 심합니다. 기내 습도가 20%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세면대 사용도 불편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품과 세안용품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때 드라이 샴푸로 머리를 정돈하고 토너 패드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데요. 또 씹어먹는 치약이나 구강 필름으로 입속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캠핑이나 차박 같은 아웃도어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야외에서는 편안하게 샤워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평소에 쓰던 화장품은 번거롭기도 한데요. 아이패치나 슬리핑팩은 텐트나 차 안에서도 별도의 스킨케어 없이도 붓기와 피로를 달래주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도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겠죠? 앞으로는 친환경 패키지나 다회용 리필 제품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뷰티템으로도 더욱 확장될 전망인데요. 또 어떤 새롭고 편리한 제품들이 등장해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 기대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문화와 작가를 소개하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이어진 작가는 꽃과 풍경을 모티브로 삼아 정성과 섬세한 손길로 화가자를 만들어냅니다. 작가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닌 예술품 같은 화가자를 통해 전통의 아름다움과 특별한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달 새로운 디자인과 색감을 고민하며 수없이 연습해 완성된 화과자는 보기에도 곱고 맛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맛과 멋을 함께 담은 화과자를 만드는 현장을 찾아가 달콤함을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정성과 손끝의 예술로 완성되는 전통 과자가 있습니다. 섬세한 빛깔과 정갈한 모양, 그리고 절제된 단맛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화과자. 꽃과 풍경을 담아내는 작은 예술품이자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정성과 미학의 결정체입니다. 이어진 작가는 태교를 계기로 화과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만 좋아하는 꽃과 자연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원칙과 철학을 담아내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화과자를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쩌다가 만들게 되셨나요? 네, 거의 임신해서 처음에 배웠을 때 3시간씩 앉아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게 색깔 내는 것도 중요하고 색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촌스럽게 나오거나 너무 진하게 나와서 안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습을 한 3시간씩 하루에 계속 그렇게 연습했던 거예요.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처음 접하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단맛을 절제하면서도 풍부한 맛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작가가 지키는 원칙입니다. 또한 매달 새로운 색감과 디자인을 구상하며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수없이 고민합니다. 작업하실 때 되게 정교하게 하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화과자는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어가지고 사람들이 접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해서 거부감을 좀 많이 가지시는데 예쁘기만 하고 달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최대한 맛을 고소하게 하거나 덜 달게 하고 우리 한국인들은 씹었을 때 그 식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 견과류를 넣어서 식감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과자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같은 모양과 색감을 구현하기 위해 수백 번의 연습을 거듭하며 얻어낸 섬세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작은 차이가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하기에 작가는 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다시 답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작업하시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나 고민이 있을까요? 약간 저희는 매달 화과자를 바꾸고 있거든요. 디자인과 맛을. 그래서 그 디자인에 따른 맛도 이게 맛있을까? 먹어보고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그 모양도 약간
이게 예쁜지, 지금 이 5가지 디자인들이 싹 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먹기 아까울 만큼 아름답지만 한 입 머금었을 때 전해지는 깊은 맛은 그 어떤 디저트보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맛과 멋이 함께하는 이 작은 예술품이 오늘도 우리 곁에 달콤한 여운을 남깁니다. 보기만 해도 아까운 빛깔과 모양. 하지만 맛보는 순간 또 다른 감동을 주는 화과자에는 달콤함보다 깊은 작가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술처럼 빚어낸 달콤한 작품은 먹는 순간 또 다른 행복이 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스며드는 10월의 첫 주가 밝았습니다. 새 달의 시작과 함께 일상 속 작은 쉼표를 찾으며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라남도 곳곳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